좌우로 줄줄이 놓인 선반 칸칸마다 고성능 컴퓨터 장비가 들어차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24시간 가동 중인 기계들. 건물 벽에 줄줄이 붙은 50여 개의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장비를 식힙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비싼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채굴장입니다. 건축 사우나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면 막 건조하고 그래요. 양말 같은 거 빨아서 말리면 금방 말라요. 이더리움은 고난도 수학 문제를 풀어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그래픽카드를 이어붙인 채굴기를 종일 가동하는 겁니다. 연산 능력을 끌어올리려면 값비싼 그래픽카드가 필수입니다. 500대라고 치면 뭐 한 20억 정도 될랑가 30억 될 겁니다. Use Ethereum. 이더리움 채굴은 지난해 가을만 해도 손해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이더리움 한 개 가격은 40만 원 안팎. 지금의 8분의 1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컴퓨터와 그래픽카드 등 채굴기 구입 비용과 채굴기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 요금 등을 고려하면 간신히 수지를 맞추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장 대표는 미국이 마음대로 찍어내는 달러는 불안정하다. 독점할 수 없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돈의 형태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기했고 재밌어서 그냥 해본 거고, 해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부를 하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겠구나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예상보다 일찍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 급등을 시작한 이더리움이 지난 2월 200만 원, 지난달 초엔 500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 채굴장에서 한 달에 캐내는 이더리움만 200에서 250개. 한 개당 300만 원만 넘어도 8억 원 가깝습니다. 대중의 관심받기던 채굴 사업도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채굴기를 1년 정도 돌리면 본전을 찾고 이후엔 유지비만 빼고 수익이 된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초 가상화폐 열풍에 올라타 거액의 자산가가 된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30대에 100억 원대의 부자가 된 안시우 씨. 그의 별명은 매영남. 매달 1억 버는 남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투자 노하우를 공개하는 안 씨는 자신의 계좌도 선뜻 보여줬습니다. 취재 당일 기준으로 최근 돈을 번 날은 7일, 잃은 건 3일입니다. 수익에서 손실을 빼니 39만 4천여 달러, 4억 5천만 원을 열흘 만에 벌어들였습니다. 안 씨는 8년 전 대기업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6천만 원 연봉에도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10년을 모아봤자 3억? 그러면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못 갖겠네? 20년을 모아도 갖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부터 뭔가 제2의 소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과 원자재, 파생 상품에도 돈을 넣었지만 가장 매력적인 투자 상품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 양이 한정돼 있어 향후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각광받을 거라 예상한 겁니다. 유동성 장세가 오면 올수록 더 빛을 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을 주식이 주였는데 주식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코로나19 위기로 돈이 무한정 풀리자 비트코인은 화폐 가치 하락의 대응 수단으로 여겨져 돈이 몰렸습니다. 투자를 더 늘린 안 씨는 밥 먹으면서도 차트만 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친구도 안 만나고 가족도 안 만나고 집에 박혀서 트레이딩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회사 다닐 때보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주도한 건 2030 세대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 가운데
20대 32.7%, 30대 30.8%로 2030 세대가 10명 중 6명이 넘었습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돈을 갖고 있자고 하니 이게 적금 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대부분 그래도 뭐라도 코인을 수익을 내서 좀이라도 돈 벌어놓자. 투자자들을 열광하게 한 돈복사 신화. 그러나 그 신화가 최근 한 달 만에 돈 삭제 공포로 돌변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상화폐 뉴스와 분석을 전하고 있는 고란 기자. 구글이 21년,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 절반인 12년 만에 1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기자가 30억 원 넘는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가상화폐를 담보로 몇십 몇백 배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가 예상보다 더 가격이 급락하는 바람에 원금을 청산당한 겁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공포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 공포를 겪고요.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도 자산 2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4월 일본 넥슨이 비트코인을 1,000억 원어치 넘게 샀는데 비트코인 폭락 여파로 주가까지 주저앉은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수백만 원 혹은 수억 원을 날렸다는 손실 인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벌어놨던 그 돈, 10년 동안 벌어놨던 돈 처박아가지고 다 잃고 나서도 나 이제부터 정말 안 해야지. 그런데 또 은행 찾아가가지고 대출 받아서는 4월 중순 8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24일 4천만 원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곤두박질치자 거래 대금도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7일 44조 원까지 늘면서 코스피 시장에 3배를 넘기던 가상화폐 거래 대금은 지난달 말 9조 원에도 못 미칠 만큼 급격히 빠져나갔습니다. 네, 벌어도 잃어도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목소리가 나네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 주식시장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군요. 네, 원래 변동성도 큰데 레버리지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극단적인 고위험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비트코인 말고도 별별 코인이 다 있더라고요. 네,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더군요.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비트코인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겠다. 이게 알트코인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분명치 않은 이른바 잡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입는 투자자도 늘고 있습니다.